살다 보면 누구나 한두 번은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마련이죠. 이 말 못할 고민들을 여러분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조언해드리는 시간,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괜찮아. 자, 이 시간을 위해서 두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.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, 그리고 나우미 가족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입니다. 두 분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자, 오늘도 저희에게 사연이 하나가 있고요. 사연 잘 들어주시고 또 현명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께서도 사연 들으시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, 이런 고민들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사연으로 가보겠습니다. 저는 유치원 다니는 아들이 하나 있는 40대 여성입니다. 이혼한 지 3년 정도 됐고요. 이혼 이유는 전 남편의 무책임 그리고 경제적인 무능 때문이었습니다. 이혼하고 얼마 후 친구들을 만났다가 우연히 초등학교 동창을 좀 만났는데요. 그 친구 역시 저처럼 이혼을 했고 혼자였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레 연락을 하게 됐고 만남을 가지게 됐죠. 동창이면서 남자친구가 된 그 남자,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저 역시 그 친구가 너무 좋았기에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이 남자친구가 제 아들을 전 남편에게 보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. 안 그러면 자기 어머니가 도저히 승낙하지 않을 것 같다고 아이는 전 남편에게 보내고 새로 시작하자고 합니다. 뭐 아이를 만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. 전 남편에게 보내더라도 얼마든지 만나라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. 다만 키우는 건 안 된다는 거고요. 이혼 이후에 저는 친정에 들어와서 살았고 직장에 간 사이 아이는 주로 친정 엄마가 돌봐주셨습니다. 3년 동안 아이 키워보니까 정말 힘들었고요. 앞으로 제가 얼마나 언제까지 직장에 다닐지도 모르는데 이 아이의 장래까지 제가 잘 책임질 수 있을까? 이렇게 불안했던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. 또 전 남편이 경제적으로 좀 무능해서 지금은 전 시아버님께서 경제적으로 남편을 좀 도와주곤 있는데 시아버님 또 돌아가시면 전 남편이 아이를 빌미로 저한테 돈을 요구할 것 같아서 그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고민이 됐었습니다. 아니, 그렇다고 아이를 전 남편 집으로 보내야 하는 건지, 만일 아이를 보낸다면 나중에 아이가 엄마 재혼을 위해서 자기를 버렸다 이렇게 원망하는 건 아닌지 요즘 통 잠이 오질 않습니다. 아이 때문에 재혼을 못한다면 다시 혼자가 돼야 되는데 지금 남자친구와 같은 사람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사실 그것도 자신이 없습니다. 이 친구는 동창이다 보니까 어린 시절 추억도 많고 말도 잘 통합니다. 또 둘 다 이혼의 아픔이 있어서 그 부분도 이해가 됩니다. 제가 다른 사람 만난다 해도 이렇게 이야기 잘 통하는 사람 만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아이가 마음에 걸립니다. 전 남편 집으로 보내고 한두 번 정도 한 달에 만난다고 해도 아이가 잘 클지 이게 참 걱정스러운데 하지만 남자친구는 이 부분에서만큼은 너무 단호합니다.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거의 1년째 지금 고민 중인데 답이 안 나옵니다. 네, 아이를 보내야 된다고 말하는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이신 분인데 말 잘 통하는 거 이거 금방 끝나지 않습니까? 갑자기 궁금해지는데. 그러니까 아이를 전 남편한테 보냈으면 좋겠다는 거하고 네. 안 보내면 나 결혼 못 하겠다는 거 좀 다르기 때문에 그죠? 그렇죠.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. 네. 말도 잘 통하는데 왜 이 부분은 안 통할까요? 이혼의 아픔도 다 이해해 준다면서요. 그렇죠. 네. 그것도 있네요. 자, 이 두 분의 말씀 저희가 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. 먼저 시민분들은 과연 이 사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들을 하셨는지 한번 들어봤습니다. 곽지연 리포터가 시민들의 목소리 담아왔습니다. 아이가 아직 있고 그 남자가 자기 아이까지 이렇게 포옹해주지 못하고 그 무능력한 남편을 다시 보내라고 하는 부분을 봤을 때 정말 사랑을 하는 건지에 대한 약간 의심이 들기도 하고 아이가 클 때까지 굳이 결혼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만나고 그때도 여전히 좋은 관계가 있다면 아이가 낳고 나서 아이하고 상의를 해서 다시 재혼을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선 맞지 않을까 싶네요. 복잡한 걸 안 하는 게 좋아요. 안 하는 게 좋아. 괜히 해가지고 또 그 애 때문에 내
내내 불화가 생기는 거야. 보내야 되니까. 자녀를 사랑으로 올바르게 키운다는 것도 굉장히 인간된 도리라고 생각해요. 결혼을 해도 좋지만 그렇게 애를 보내야 되는 입장이면 애하고 살면서 또 그거를 인정하는 다른 남자도 만날 수가 있으니까 생각을 좀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. 그 아들도 같이 인정을 해야지 되지. 어떻게 엄마하고 아들하고 떼어놓고 그게 생활이 되냐고. 엄마는 죽을 때까지 아들 못 떼어놓는데 팔자 고치겠다고 그걸 해요. 아니죠. 안 가는 게 낫죠. 제 생각에는. 좋은 사람 또 생길 수도 있잖아. 더군다나 자기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한테 어떻게 뭐로 가. 또 간다 그래서 행복한다는 그 보장도 없는 거고 남편이야 버릴 수 있지만 자식은 버릴 수 없잖아요. 애기 띄워놓고 나 혼자 가서 잘 산다는 거 저 말이 안 되는 거죠. 적극 그 애나 키우고 혼자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. 나는 그 여자를 사랑한다면 그 아이까지 받아줄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남자가 받아주지 못한다면 여자에 대한 깊은 애정은 아니라고 봐요. 조건적인 만남인데 그렇게 되면 아이를 전에 그 시집에 보내라는 얘기잖아요. 만약에 제 입장이라면은 여자가 포기해야지 그 남자를. 아이가 불행해질 수는 없잖아. 얼마든지 세상에 좋은 사람 많아요. 좋은 아빠가 될 사람도 많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. 좋은 사람 만나기 힘들다잖아요. 시민분. 그 남자 찾기가 쉽지 않다고 지금 여성분이 말씀하시는데. 여튼 근데 대체로 아마 시민분의 목소리는 한쪽으로 좀 이렇게 모아지는 것 같긴 하네요.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들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것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다. 뭐 이런 말씀드리신 것 같고. 다만 저는 이 사연을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쭉 보면서 혹시 이건 아닙니까? 이 40대 여성분이 네. 아이를 키우는 거에 대한 좀 부담이 꽤 있어서,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를 내가 키워야 된다고 당위적으로 생각은 하지만 그 근본의 어떤 마음에서는 전 남편한테 좀 보내고 싶다는 마음도 어쩌면 좀 있는 게 아닌가.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. 아, 그래요? 예,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네. 이분이 이혼을 할 때 전 네. 남편이 무책임하고 경제적인 무능 때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맡은 것 같으세요. 그러니까 이런 충분한 네네네. 이 아이를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애정으로 뭐 네. 어떻게 하고 이거보다는 그런데 곧바로 직장을 다녔잖아요. 그러니까 직접 또 키운 시간은 또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친정 엄마한테 네. 죄송하기도 하고 또 내가 직접 키우지도 않고 그리고 정말 절실하게 내가 아이를 키우겠다고 해가지고 내가 양육자가 된 것도 아니고. 네네. 예.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마음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자기 문제를 조금 들여다봐야 돼요, 이분도. 그렇죠. 서연을 보내주신 분의 입장에 대해서 시민분들은 뭐 좋은 사람 많다고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고 하지만 네. 이분은 그죠? 이 남자가 너무 좋은 거예요. 네. 다시는 이 남자를 놓쳐버리면 네.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은 불안, 두려움. 그게 네, 네, 가장 그 감정에 지금 일단 지배당하는 것 같아요. 네. 근데 이제 그 함정이 뭐냐 하면 네. 초등학교 동창이에요. 네. 전혀 낯선 남자를 만났으면 그렇게 친밀감이 급속도로 안 생겨요.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공통된 추억, 그죠? 네네네. 똑같은 시기에 태어났다는 어떤 그런 동질감 등등 해서 좋아 보이면 모든 게 다 좋아 보이는 거죠. 이혼할 때는 그렇게 좋아했던 남자 여자도 전부 다가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 전부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지금까지 살았지? 그러니까요. 그런 감정에 지배되지 않아야 되고 네. 아까 잘 보셨어요. 정확하게 보죠. 양육 부담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. 네. 친정어머님이 거의 다 돌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네네. 키우기가 어려우니까 사실은 여기서 좀 벗어나서 이 좋은 남자하고 좀 지내고 싶은 둘이. 근데 이제 그 죄책감에서 갈등하는 거죠. 네. 그렇죠. 내가 예. 결혼해서 아이를 보낸다는 거에 대한 뭐 좀 그 심리적인 죄책감 같은 게 분명히 이분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. 거기다가 내가 네. 키우면 사실 전 남편이 나한테 연락을 해올 이유는 거의 없거든요. 아이 면접 교섭권 정도인데 네. 키우면 진짜 그야말로 또 그걸 빌미로서 돈 자꾸 뜯어내고 날 귀찮게 하고 또 내 결혼 생활에 장애물이 될까 그런 복잡한 감정이 있는데 뭐 저희가 의견 통일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아니지만 네. 대체로 의견은 이렇게 모아지는 것 같아요. 내가 정말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인 그 아들하고의 관계를 단절하는 조건으로 결혼을 만약 요구한다면 그 결혼은 지금 당장 안 해도 되는 거죠. 정말 남자친구로서 사귀면서 네. 뭐 얼마든지 다시 기회를 봐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실질적으로 네. 제 주변에도 이런 분이 계셨었어요. 예, 아니, 그러니까, 예, 아니, 그러니까 뭐
진짜 친구 네네네. 같은 지인이죠. 네네. 예, 그랬는데 네, 초등학교 동창. 아니요, 초등학교 동창이 아니고 어쨌든 그 결혼 조건이 예, 결혼 조건이 중학교 1학년까지 아들을 키웠는데 네네. 재혼을 하면서 이제 연하 남편 총각하고 결혼했어요. 이 친구가 여자 네네네. 친구가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나이 차이 나는 연하의 총각인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하면서 이 중학교 1학년까지 키웠던 아들을 전 남편한테 그냥 주고 갔어요.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참 독하다 이제 네.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어떻게 괜찮습니까 그 집? 그리고 나서 이제 곧바로 또 아이도 낳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속 얘기는 잘은 안 하지만 네. 그 아들의 문제 때문에 이제 간혹 여기 지금 얘기 나오잖아요. 엄마를 혹시 원망하는 건 아닐까? 근데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요. 왜냐하면 아저씨가 생기고 네. 재혼을 확 해 보면서 자기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없이 아버지한테 그냥 보냈기 때문에 네네. 그런 갈등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방법은 저는 네. 지금 이 사연을 보내신 이 여성한테 정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우리 시민들이 얘기했던 거 진정으로 이혼에 대한 아픔 함께 하려고 하고 평생을 함께 하려고 하면 좋은 모습만 보고 우리가 결혼하는 게 아니고요. 그 사람의 아픔, 그 사람의 과거의 상처 이것까지도 함께 하려고 하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게 이 여성에게는 가장 큰 사실은 이제 아들, 자식에 대한 네.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함께 수용하고 포용해야 된다고 봅니다. 이게 참 큰 고민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혹시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? 그 전 남편한테 보내지 말고 친정에 좀 이렇게 키우시게 하고 매주 자주 좀 이렇게 찾아가는 거는 toch 좋은 방법은 아닐까요? 그건 더 나쁘다고 봐요. 저는. 그런가요? 네, 왜냐하면 이 아이는 어쨌든 양육자가 네. 이 아이가 원해서 엄마 아빠를 두 사람한테 원래 사랑을 받아야 돼요. 그런데 어른들에 의해서 한 사람한테 키움을 당했자는 거잖아요. 아이 입장에서 보면 아주 지금 이거 세상에 진짜 천지개벽할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. 네네.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. 나는 분명히 두 사람이 사랑한다 그래서 태어났는데 갑자기 두 사람이 헤어지면서 엄마하고 살으래. 그래서 자기의 의견과 전혀 상관없이 엄마하고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또 엄마가 아저씨를 만나가지고 재혼한다고 할머니하고만 살으래. 그러면 이 아이는 주 양육자가 부모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더 나쁜 방법이고요. 지금도 할머니랑 거의 사는 것 같아서 제가. 아이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안 되고요. 그리고 네. 지금도 유치원에 다니니까 절대적인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나이잖아요. 그리고 맞아요. 정현진 씨가 할머니, 할아버지 세대가 안 돼봐서 그래요. 이 외할머니 얘기를 들어봐야죠. 그런가요? 네? 사연 보내주신 분한테는 네. 괜찮은 선택상일지는 모르지만 네. 이제 자식 다 키워놓고 내놓고 좀 편하게 지내자고 하는데 딸이 이혼해가지고 손주 봤는데 그걸 계속 키워달라고요? 그건 폭력입니다. 그냥 절대 그러면 안 돼요. 그건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고. 어떻게 해야 됩니까, 그럼 이 여성분? 그래서 저는 이제 또 다른 각도에서 사연 보내주신 분의 입장도 한번 좀 헤아려 보고 네. 지금 사귀고 있는 그 남자친구의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. 왜 그 사람은 만나는 건 계속 좋은데 전 남편한테 꼭 그렇게 주라고 하는 건지. 거기 애기가 없는 거죠? 예. 예. 네네.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반대할까봐 그러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면 친자식에 대한 지금 집착이 큰 건지 아니면 이 여성이 40대라고 했으니까 네. 출산할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잖아요. 네네. 그냥 애 없이 우리들이 정말 즐기면서 사는 생활에 가치를 두는 건지 네네. 그 남자친구의 분명한 이유도 다시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 얘기가 저도 하나 걸렸는데 네. 아주 핵심적인 얘기예요. 네. 지금 이제 소장님께서 얘기하니까 딱 떠올랐는데 아들을 전 남편에게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. 이렇게 얘기하셨고 안 그러면 자기 엄마가 도저히 승낙하지 않을 것 같다. 아니 자기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본인이 결혼하는 건데 자기 엄마가 승낙을 안 하는 거와 자기가 이거는 조금 네. 잘못된 거죠. 자기가 싫은 것도 아니고 네. 자기 엄마가 엄마 핑계를 왜 댑니까? 본인의 인생에 자기가 결정하는 이런 건데. 남자는 왜 결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, 그러니까. 도대체. 네. 그래도 뭐 좋은 부분이 있겠죠. 예, 다른 부분은 이제 다 잘 통해도 네. 가장 큰 게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 1년째 고민하고 있는데도 이거를 가만히 그냥 고민하고 있는 것만 지켜보면서
이거는 답이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. 그 결혼을 자꾸 전제로서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. 이제 네. 뭐 아이의 어떤 연령이나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엄마가 친하게 지내는 남자친구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드는 것도 좋겠죠. 그래서 정말 그죠? 그 남자친구가 자기 아들도 한번 보고 네, 그 네. 아들도 엄마의 남자친구에 대해서 그죠? 조금씩 친밀감을 쌓아갈 수 있는 기회가 네, 나중에 네. 함께 살아도 도움이 되는 계기도 또 될 수 있으니까요.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. 시간을 같이 보내면 예. 확실히 정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. 그럼요. 그리고 함께 만약 산다고 전제를 하면 더더욱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. 네네네. 엄마가 이 남자친구하고 결혼함으로 해서 네가 어리지만 네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그 나이에 맞게 알려줄 의무도 또 있으니까. 네. 예. 지금 이 남성분이 아마 남자친구가 아이 때문에 재혼 못하면 다시 혼자가 돼야 되는데라는 이 구절을 보면 지금 결혼 안 할 거면 그냥 뭐 그만 만나자 뭐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한데 1년째 근데 고민하고 있으면서 계속 지금 만나고 있는데도 그런가요? 그러니까 이게 네. 참 뭐 정확한 사연을 저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여튼 이 여성분은 이 남자친구가 너무 좋고 같이 결혼은 하고 싶고 남자친구는 아이는 안 된다고 하고 이 방정식이 참 풀리기는 어려운 방정식인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조언을 주시겠어요 이분께? 우선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네. 이 여성이 자꾸 고민만 하고 있으니까 이 남자가 단호하게 자꾸 보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오히려 단호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. 아이는 나 무조건 같이 간다? 그렇죠. 그러니까 지금은 구도가 어떻게 되냐면 네. 이 남자친구는 단호하고 이분은 우유부단한 거예요.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고민하고 있다라는 건 그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네네. 반대로 좀 가야 되는 거죠. 이제 1년 동안 그렇게 했으니까 반대로 가세요. 나 1년 동안 고민해봤는데 답은 분명하다. 아이는 나는 우리의 사랑을 믿는데 우리 아이에 대한 부분은 정말 내가 함께 키우면서 우리의 사랑도 키워갈 수 있다라는 나는 자신감이 있다.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. 단호하게. 네네네. 그랬을 때 이제 이 남자친구가 고민하겠죠. 앞으로 한 1년 고민해보라고 한번 해보시면서 너무나 사랑하는 이 여성을 네. 내가 이것 때문에 과연 놓쳐야 되느냐. 놓치면 안 되겠구나.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. 좀 단호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예, 있다.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를 키울 의무는 네. 사연 보내주신 분의 지극히 당연한 의무입니다. 네. 그거 의심하시면 안 되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를 남자친구가 아직은 좀 덜 존중하는 문제이기도 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극명하게 의견이 대립됐을 때 네. 그럼 그 의견 조율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이기도 해요. 단순히 아이의 문제나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계기를 통해서 오히려 네. 그 남자친구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해요. 뭐 떠보거나 시험에 들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네. 그러니까 끝까지 가서 내 분명한 의사를 표시하면 네. 그죠? 또 그 남자친구의 의견이 나오겠죠. 그러면서 조율해 나가는 거죠. 네. 그리고 이 부분도 이렇게 조율이 안 되고 만약에 이렇게 이해를 못 하는데 재혼 과정이 살다 보면 굉장히 많은 일이 쏟아집니다. 그렇겠죠.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. 네. 초혼하고 달리 네. 재혼 과정은 다시 한번 재이혼율이 거의 70%를 육박합니다. 그래요? 네, 재혼했다가 이혼하는 케이스가 아하. 더 높아요. 아하. 네. 그렇기 때문에 네. 이 부분도 해결이 안 됐는데요. 과연 산들 아마 저는 그 다음 문제는 그걸 것 같아요. 우리 어머님이 도저히 승낙 안 합니다. 이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네. 또 시댁의 문제가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자꾸 이 남자와 네. 결론적으로 제도적인 결혼으로 결론 짓지 마시고요. 네네네. 나 이 아이 전 남편한테 보내라 그러면 나 결혼하지 않고 안 만나겠다 통보할 수도 있지만 결혼은 난 못하겠지만 계속 난 만나고 싶다. 그렇게 통보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. 네, 조금 네, 네. 융통성을 가지고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제가 조언해드릴 입장은 아닙니다만 지금 이것저것 정말 1000가지면 1000가지 다 마음에 드는 부분이시겠지만 그 똑같은 이유가 나중에 또 싸울 때는 또 다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되실 수도 있다는 거. 너무 큰 기대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. 자, 사연을 통해서 이 시대 한국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죠.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괜찮아. 지금까지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그리고 나우미 가족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. 두 분 고맙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